시도의회가 코레일과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호남 고속철도 KTX의 요금 인하와 운행시간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충청권이 용담댐 물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면 물 수요량이 늘어난다며 물 배분 요구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300m가량 뒤쪽으로 옮겨 지을 예정인데 주민 이주와 보상 협의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신호등이 2년째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호남권 3개 시도의회가 코레일과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고 호남고속철도 KTX의 요금 인하와 운행시간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코레일은 요금 인하는 거부하고 운행시간 단축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호남선 KTX 요금을 즉각 인하하라! 인하하라!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호남의 광역의원 100여 명이 코레일 본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호남 고속철도 KTX 분기역을 천안역 대신 오성역으로 결정해 늘어나게 된 19km에 대해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운행요금에서 빼야 한다며 요금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인 철도 건설 비용을 철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임을 밝히며 경부선에 비해 비싸게 책정된 요금을 개선하고 호남 고속철도 KTX를 광명역과 천안역 등에 집중 정차시켜 운행 시간이 당초보다 10분 이상 늦어졌다며 정차율 조정을 주장했습니다. 경부선은 세대에게 동시에 점차하는 것이 9%밖에 안 돼요. 호남선은 33%, 전라선은 40%거든요. 이것은 말하는 그쪽 지역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호남선을 희생시켰다는 거. 코레일 측은 KTX 요금의 경우 정부가 규정한 운임률에 따른 것으로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운행 시간은 앞으로 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요를 보고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놓으시고요. 해놓고 난 다음에 의견을 주십시오. 광명역을 통과시켜달라고 열차 딱 찍어서 얘기하시면 제가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호남 광역 의원들은 이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KTX 요금 인하와 운행 시간 단축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물이 부족한 충청남도를 대신해 용담댐 물 배분 문제를 은근슬쩍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이 본격 개발되면 물 수요량이 크게 늘어나 충남에 공급할 수 없다며 물 배분 요구에 강력하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충남 청양 군민들이 지천댐 건설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댐 건설로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청양 군민들의 반발로 댐 건설이 어려워지자 이후 충청남도는 용담댐 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용담댐 건설 계획을 보면 하루 135만 톤은 전라북도, 43만 톤은 충청권인 댐 하류에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이 늦어져 물 수요가 많지 않은 전북은 현재 56만 톤을 사용하고 있지만 충청권은 당초 계획보다 2배가 많은 86만 톤을 쓰고 있습니다. 충남은 전북과의 갈등을 우려해 용담댐 물 사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수자원공사가 충남의 물 부족을 우려해 합리적인 물 배분 논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고로 인한 만경강 수질 개선 하천 용수가 필요한 거고 충청 지역에는 일부 생활 용수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고 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하면 서로 상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지금은 물 공급에 여유가 있어 나눠주지만 앞으로는 나눠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만금이 개발되면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25년 전에 용수 배분 계획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새만금 사업이 완료되면 용수 부족이 예상되므로 충청권에 물을 배분해 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충남이 자체적으로 댐을 개발하거나 예산군의 예당 조소지를 활용해 물 부족을 해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충남이 자체적인 물 확보 대책 없이 용담댐 물 공급을 계속 희망할 경우 전라북도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에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 장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상대 후보가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을 선거 전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전 정읍상공회의소 회장 6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상공회의소 공금 1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리고 신임 회장 선거를 앞둔 이달 초 선거에 나서려던 후보들의 서류를 누락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터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전을 추진한 지 13년 만에 이전 절차가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1972년 지어진 전주교도소입니다. 시설이 낡고 주변 개발과 맞춰 법무부와 전주시가 2002년부터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공개 모집에도 이전터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주시는 현 자리에서 300m가량 뒤쪽으로 옮겨 짓는 방안을 법무부에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실사를 거쳐 전주시 방안대로 교도소를 이전 신축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아파트 시야에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고층 아파트 보인다는 얘기인데 이 뒤쪽으로 후퇴를 하면 이쪽에 능선이 있습니다. 능선이 있어가지고 시야에서 약간 가려지는. 전주시와 법무부는 곧바로 이전 절차를 밟아 2017년에 이전 공사를 시작해 2019년 말에 이전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 예정지 주민 10여 가구의 이주와 보상 협의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살게 해주려면 삶의 터전을 마련을 해 주어야 우리가도 이제 같은 합의가 되는 것이지. 전주시는 교도소가 옮겨간 자리를 체육시설과 공원 등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인 대림 CNC와 포장재를 생산하는 세중산업 등 5개 기업이 익산과 김제, 군산, 완주에 각각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 규모는 900억 원이며 고용 예정 인원은 200여 명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자동차 등 핵심 전략 산업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남도가 신성장 산업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항공기 부품 국산화와 풍력산업 집중 투자, 그리고 지리산권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경상남도와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오는 31일 전북도청에서 상생 우호 교류 협약을 합니다. 전주시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옛 도심에 새 신호등을 만들고도 2년째 놀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뒤늦게 운영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옛 도심의 도로입니다. 삼거리에 차량과 보행자 신호등이 5개나 있지만 모두 꺼져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초 옛 도심을 다시 살리겠다며 정비 사업을 하면서 설치한 겁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놀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저렇게만 해놓고 다음부터는 아무한테 작동합니다. 이걸 하려고 하다가 그만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 신호등과 연결되는 거리는 불법 주정 차량이 몰리면서 큰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작동하면 교통 흐름이 빨라지고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라인으로 여기 주차란이 엄청 복잡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수백 미터나 떨어져 별 연관도 없는 신호등과 묶어서 운영을 시작하겠다며 지금까지 방치해왔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전주시는 뒤늦게서야 경찰과 협의해 운영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별개 사업으로서 지금 팔달로 쪽 국민연합회 신호등이 운영될 수 있다면 한번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싼 돈을 들여 설치한 신호등이 제 역할을 못한 채 멍하니 거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농촌진흥청이 전북의 21개 마을에서 교통안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완주군 용진면 가목마을, 무주군 무주읍 당산마을 등 9개 시군 21개 마을에서 다음 달 17일까지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강화군의 글램핑장 화재로 7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76군데 캠핑장과 야영장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의 오토 캠핑장과 부안 무주의 야영장을 대상으로 수화기 작동 여부 등 소방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전기 제품의 화재 위험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암 또한 검진을 통해 일찍 발견하면 치료율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검진 대상자 10명 가운데 단 4명만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 질환입니다. 암 발병률을 낮추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만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위암과 간암 검사, 만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대장암 검사,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사 등 5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상자 가운데 암 검진을 받은 비율은 39%에 그쳤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만 받은 셈입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됐으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가끔 받았지 자동적으로. 정기검진으로 암을 일찍 발견하면 그만큼 치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은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올해 전북의 암 검진 대상자는 51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암 발생률을 낮추고 암 치료율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복과 수학여행비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교복 부입비는 저소득층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게 1인당 20만 원, 수학여행비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9,000여 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소년, 소녀 가정 등의 자녀가 우선 지원됩니다. 지난달 안장이 보류됐던 동학농민군 유골의 전주 안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군 유골을 문화재로 보기 어려워 화장 뒤 안장이 가능하다고 결론냈지만 전남 진도 동학농민사업회가 전주 안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1906년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1996년 국내로 봉안된 뒤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해온 동학농민군 유골을 지난달 화장에 안장하려다 문광부 요청으로 보류했습니다. 감사원이 다음 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에 전라북도와 정읍시, 완주군이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복지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례와 위법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어린이집 원생이 탄 승합차와 1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집 원생 3명과 교사 등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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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o do do